두꺼운 부위를 통으로 잘라내면 코끝 부위는 주변 혈행순환이 동서남북이라 그러면 네 군데 중에 이제 거의 한 두세 군데는 다 이미 코가 들리면서 잘리는 거거든요. 염증 때문에 보형물을 전체 제거했는데 계속 피부에 증상이 있습니다. 제거하면 염증일 확률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은 제거를 했는데 코끝이 계속 빨간 게 이제 반복해서 있다 없다 하고 간지럽고 뭐 술 마시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보형물 제거 후에 증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물 반응이 있을 때 염증의 원인이 되는 보형물을 제거하면 대부분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끔 보형물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피부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빼고 나서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염증 조직이나 제거되지 못한 보형물 일부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오픈을 안 하고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늘어붙어 있는 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계속되면 그거는 열어서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하시고도 그런 증세가 한 달 정도 이상 지속되면 뭐 항생제만 드실 게 아니라 빨리 그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콧끝만 자가연골 이용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다음에 콧대 부분이 약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콧대 부분은 코 수술 이후에 필러 맞아도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콧끝만 자가연골로 수술했다고 하면 콧대 필러 맞는 거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재수술을 하셨는데 보형물 다 빼내고 코끝을 자가연골로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코끝만 단순하게 수술하신 분하고 좀 다르게 좀 취급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형물 넣었다가 빼신 분들은 캡슐도 일부 남아있을 수 있고 남아있던 캡슐에 또 필러 주입하면서 무언가 염증이 트리거가 되면 그때부터 또 구축이 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염증으로 재수술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보형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러를 바로 시술해 드리지는 절대 않고 적어도 스테이블해진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지난 다음에 그때 상태를 봐서 이제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좀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끝만 수술하셨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이유는 실제로 코끝만 수술했다 그래도 코끝하고 이행되는 콧등 부위 일부까지도 수술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콧대만 필러를 넣는다고 하지만 이 필러를 하다 보면 이 아랫부분까지도 필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필러만 미간 부위에 하는 거 이외에는 가능하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수술한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콧구멍이 좀 들려 보이는 것 같고 코끝 우측이 좀 볼록 나와 있고 매부리 코를 좀 깎아내고 절골을 시킨 다음에 코끝이 좀 처져 있어서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이 좀 올라가게끔 했다고 합니다. 증상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부리 코를 절골하고 깎아냈겠죠. 튀어나온 부위를 깎아내고 옆에 절골하고 코끝에 올렸다면 틀림없이 이 부분에 코 윗부분도 꺼졌을 때 보형물을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가 볼록볼록 이렇게 만져진다 그러면 그건 10중 8구 염증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염증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랑말랑함이 한 1, 2주 지났는데 가라앉지 않거나 아니면은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 빨리 그 수술하신 분 선생님 찾아가서 개방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건 만약에 염증이라면은 이거는 구축이 진행되는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수술한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열어서 처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매부리를 절골하고 코끝을 단순히 이제 높였는데 이 말랑말랑한 게 이게 뭐 염증이 아니라면은 이 실제로 붓기가 빠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아니라면 사실 한 달 반 정도면은 열기에는 보형물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특히나 콧구멍에 지금 비대칭도 있다고 하는데 괜히 지금 건드리면 비대칭을 완전히 바로잡기에는 살이 지금 한참 흉살이 차고 있는 시기인데 더 놀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몇 개월 좀 더 기다려서 이게 좀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수술하신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거는 염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되게 뭐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 되면은 환자분들 호소하시는 거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좀 딱딱하다. 그렇죠. 이게 흉터가 이제 막 이제 평설되시겨서 그런 건데 말랑말랑하다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부분적으로 말랑말랑하다는 네. 게 좀 이상하죠. 좀 네, 딱딱할 텐데. 네. 그래서 그 확인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누적됐던 저희가 조금 미진하게 답변을 해드렸던 분들의 질문을 좀 추려서 그걸 보강하는 코너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 방송은 질문하셨던 분들한테 링크를 댓글로. 걸어드리면 네. 댓글로 링크를 걸어드리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질문 더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좀 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하고 좀 이해 더 쉽게 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가급적이면 댓글을 달아드려가지고 궁금하신 거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신 분도 답변 받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이제 코 수술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시간 이걸 한번 딱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많이 해주시면 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